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우 사이언스TV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얇은 막 간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얇은 막 간섭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얇은 막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과 위쪽의 매질의 차이에 의해서 여기 사이에서 반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그 반사에 의해서 보강 간섭 혹은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밝은 빛 혹은 어두운 빛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위에서 바로 이제 내릴 때는 빛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반사되는 여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서 밑에서 반사되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두 개의 빛의 경로에 따라서 보강이냐 상쇄 간섭이냐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보는 법을 정리해 보시면요. 첫 번째, 여기 반사가 일어나는 구간에서 고정단 반사냐 자유단 반사냐 그걸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고정단 반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갈 때, 즉 굴절률이 더 높은 매질로 들어갈 때 고정단 반사가 일어나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고정단 반사는 위상 차이가 나죠.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파이만큼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위상이 역전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리고 고정단 반사 이어서 자유단 반사냐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자, 고정단 반사냐 자유단 반사냐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유단 반사면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갈 때고요. 얘는 위상 차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얘네들의 여기 간격 D다라고 하시면 얘네들은 경로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경로 차이는 항상, 자, 경로 차이는 여기까지 올 때는 똑같죠. 그리고 나갈 때도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이가 나는 곳은 어디냐? 바로 들어갈 때, 나올 때. 즉, 들어갈 때 D, 나올 때 D만큼의 2D만큼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전체 위상차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전체 위상차라고 하는 것은 반사에 의한 차이가 일어날 수가 있겠고, 플러스 우리 경로가 달라지면서 일어날 수가 있겠죠. 경로에 의한 차이는 ED만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 빛은, 이제 ED만큼의 차이가 나는 요 빛은요, 지금 여기 매질에서 빛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빛은 공기에서 속도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매질 속에 들어오면 속도가 더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속도가 느려지니까 더 많은 거리를 간 것처럼 빛이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광로차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야 됩니다. 속도가 달라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로차라고 하는 것은요, 경로차에다가 여기에 굴절률을 곱하시면 된다. 즉 END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END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값이 즉 반사에 의해서 차이가 나고 광로에 의해서 또 차이가 나면서 전체의 위상차가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고요. 반파장의 홀수배가 일어나게 되면 얘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의 반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즉, 반사에 의한 차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개의 반사에서 하나는 고정단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단이다. 그러면 하나는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나는데 하나는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반사만으로도 두 빛은 2분의 람다, 반파장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두 개의 빛이 반사가 일어날 때 둘 다 고정단 반사거나 둘 다 자유단 반사여서 둘 다 바뀌어서 같은 위상을 나타내거나 둘 다 바뀌지 않아서 또 같은 위상을 나타낸다라고 하시면 반사에 의한 위상 차이는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고정단 반사와 자유단 반사를 빠르게 판단해서 반사에 의한 위상 차이가 생기느냐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광로에 의한 차이로 위상의 차이가 생기느냐를 보셔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전체가 파장의 정수배냐 반파장의 홀수배냐를 판단하셔서 보강간섭, 상쇄간섭을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2회 12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질의 굴절률이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자, A의 경로 그리고 B의 경로에서 어떤 반사가 일어나는지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자, 1에서 1.4죠. 그러면 여기는 뭐다? 더 높은 매질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정단 반사가 일어납니다. 고정단 반사면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생기죠. 자, 여기 두 번째 반사 B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1.4에서 1.5, 즉 역시 높은 매질로 들어가니까 여기도 고정단 반사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둘 다 고정단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사에 의한 위상 차이는 생기지 않겠죠. 그러면 A, B는 경로에 의한 차이만 일어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럼 ED를 보셔야 됩니다. ED는 경로차죠. 하지만 이거는 항상 여기 매질 속, 즉 1.4라고 하는 굴절률을 가진 매질 속을 지나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어디를 지나게 되느냐?
공기에서의 속도보다 더 속도가 느려진 상태로 지나갈 거다. 그러면 얘는 어떻다? 굴절률을 곱해줘서 광로차로 계산하셔야 된다. 그럼 이 광로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강간섭이 일어나냐 상쇄간섭이냐 이걸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함의 I 상쇄간섭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우리 2분의 람다의 2m 플러스 1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값을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우리 두께 D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1년 2회 12번 문제죠.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보시면 우리는 빛이 모이는데 여기서는 반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투과를 했습니다. 첫 번째 빛은 이렇게 투과를 했죠. 그럼 여기는 반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단이냐 자유단이냐 파악하실 필요는 없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사가 밑에서 한 번, 위에서 한 번, 두 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에서는 지금 매질의 굴절률이 여기가 1.49, 여기가 1.5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공기에서는 매질 굴절률이 1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매질의 굴절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니까 고정단 반사가 되고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럼 위쪽에서는 1.4에서 1로 가면서 반사가 일어나니까 여기서는 자유단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반사만으로도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경로를 지날 때 어디를 지나느냐? 얇은 막 안에서 지나기 때문에 올라갈 때 D, 내려올 때 D만큼의 차이가 되니까 ED라고 하는 경로차를 보셔야 되는데 굴절률이 있는 곳을 지나게 되니까 END로 계산하셔야 되겠죠. END만큼의 광로차로 계산하셔야 된다. 자, 그럼 이 광로차가 빛이 더 밝게 보이는 보강간섭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보강간섭이 일어나려면 이미 반사에 의해서 2분의 람다만큼의 차이가 일어났습니다. 반사에 의해서. 자, 그리고 플러스 우리 광로차에 의해서 END만큼의 차이에 의해서 얘가 뭐가 일어나야? 반파장의 짝수배로 만들어 줘야지만 여기가 정체가 보강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때 END라고 하는 것은 얼마의 차이가 나야 된다? 반파장의 홀수배만큼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얇은 두께를 가지려면 END가 뭐가 되면 된다? 2분의 람다가 되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또 두께 D를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여러분 빠르게 하실 수 있어야 문제도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굴절률에 의해서 광로차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요거를 빠르게 계산하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